안녕하세요. 강남 누나 강부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비상장 주식은 바로 비바 리퍼블리카입니다. 비바 리퍼블리카가 어떤 회사지? 처음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분들도 많을 텐데요. 서비스명을 들으면 한 번에 아실 겁니다. 비바 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서비스가 바로 간편 송금 서비스 토스입니다. 회사명은 비바 리퍼블리카이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편의상 유명 서비스인 토스로 서비스명과 회사명을 통일해서 부르겠습니다. 지금이야 다양한 방식으로 간편한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난 2014년 토스가 처음 나왔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토스 이전의 송금 방식을 떠올려 볼까요? 일단 복잡한 공인인증서 암호를 눌러서 은행 앱에 들어가고 또 송금액과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여기에 빡빡한 곳은 전화로 인증받고 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OTP를 입력해야 송금이 완료됐죠. 그런데 토스는 앱을 실행시킨 다음 금액을 누르고 폰 연락처에서 돈 받을 사람을 찾아서 터치하면 끝이었습니다. 워낙 불편한 금융 서비스에 익숙하다 보니 이거 안전한 거 맞아? 라는 불안감이 들 정도였죠. 또 한편으로는 이 회사는 뭘로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간편 송금에 500원 정도 수수료를 받기는 했지만 은행에 수수료를 내고 나면 토스는 적자였죠. 간편하긴 한데 뭔가 불안하고 좋은 서비스인데 어떻게 돈 벌지? 이런 회사가 초기 토스였죠. 그런데 현재의 토스는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2,06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이때 평가받은 기업 가치가 약 3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기업 가치 1조 원이 넘는 스타트업을 지칭하는 유니콘 기업을 뛰어넘었고 2020년 12월 말 비상장 주식시장에서 4에서 6조 원의 기업 가치로 거래되고 있죠. 어떻게 이런 기업 가치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토스의 사업 구조와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8월 토스는 누적 송금액 100조 원, 누적 다운로드 수 4,900만 건, 한국인 3명 중 1명이 가입한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또 초기에는 단순 송금 앱이었던 토스는 대출, 보험, 신용관리, 투자 등 40여 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앱이 됐고 현재 토스의 주력 매출은 이 40여 개 금융 서비스에서 나오는데요. 다른 회사의 금융 상품을 토스 고객에게 팔아주고 연결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사와 토스 모두에게 이익인 방식인데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는 아직도 영업사원을 통해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 일 보러 갔다가 보험을 소개받기도 하죠. 우리가 영업사원을 통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 당연히 판매자는 일정 판매 수수료를 받는데요. 이 과정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적게는 20에서 30%, 많게는 90%까지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금융 소비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도 줄어들죠. 문제는 수많은 영업사원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건데 이 문제를 논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으니 이 영상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토스는 지난 2016년 37억 9천만 원의 매출을 냈고 2019년 매출 1,20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적자도 228억 원에서 1,154억 원으로 늘었죠. 이렇게 적자 행진을 하던 토스는 지난 2020년 2분기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당시 분기 매출은 440억 원, 영업이익은 17억 원 수준으로 보도됐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성과이긴 하지만 4조 원이 넘는 기업 가치로 비상장 주식이 거래되는 회사 치고는 매출 규모나 이익이 시원치 않습니다. 또 토스 앱은 등장 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인 서비스였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경쟁자가 있습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간편 송금이 가능하고요. 기존 수많은 은행 앱도 이젠 간편 로그인, 간편 송금을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여기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는 단순 송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까지 편하게 되는데요. 결제할 때마다 적립금이 쌓이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니 이제 굳이 토스를 사용할 이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만 해도 송금할 때는 카카오페이, 결제할 때는 네이버페이를 좀 더 자주 쓰는 것 같긴 해요. 그럼 토스는 망하는 걸까요? 아니죠. 토스는 남들보다 먼저 한국에서 핀테크 서비스를 시작했고 방대한 데이터와 이용자 수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크게 3가지 신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가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있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서비스는 인터넷 은행인 토스뱅크입니다. 토스뱅크는 2021년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카카오뱅크가 워낙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IT 기업이 만드는 또 하나의 인터넷 은행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020년 3분기 406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배 증가했습니다. 주로 다른 금융회사와의 협력 사업이 좋은 성과를 냈는데요. 은행권과 손잡고 출시한 카카오 캐릭터 신용카드가 지난 9월 말까지 40여만 개 발급됐고 신규 증권계좌 발급 건수도 260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런 카카오뱅크는 현재 비상장 주식시장에서 무려 35조 원에서 40조 원의 기업 가치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KB금융그룹의 시가총액 19조여 원의 2배 정도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실적이나 성장 잠재력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너무 고평가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반대로 카카오뱅크에 쏠린 투자자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토스의 인터넷 은행 토스뱅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토스뱅크의 핵심 수익원은 기존에는 은행 대출이 불가능했던 신용등급 5에서 7등급 대상의 중금리 신용대출이 될 예정인데요. 이들의 토스 이용 데이터, 중소기업 중앙회 데이터 등을 활용해 기존과는 다른 대안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많은 P2P 대출 기업들이 자신들의 차별점으로 내세웠던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는 딱히 우수한 성과를 냈다는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대출을 실행한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요. 토스뱅크가 만약 이 시장 개척에 성공한다면 다른 은행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금리 대출이라고 해봐야 연이자 10%가 넘는 제2금융권 대출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은행 대출은 제2금융권 대출보다 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금리 대출을 토스뱅크로 갈아타지 않을 이유가 없죠. 하지만 최근 정부 기조가 신용대출을 억제하는 흐름도 있고 새로운 신용평가 기준이 과연 안전할지 기대 반 걱정 반인 상황입니다. 아무튼 토스 안팎에서 가장 기대하는 건 역시 2021년 7월 출범 예정인 인터넷은행 토스뱅크일 겁니다. 다음은 무려 12년 만에 탄생한 새로운 증권회사 토스증권입니다. 우리나라 개인 주식 투자 인구는 610여만 명인데 이 중 20, 30대는 24%인 145만 명에 불과합니다. 토스증권은 이런 젊은 층을 주식 투자로 이끈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증권사의 구린 투자 시스템보다 훨씬 편한 모바일 주식 투자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죠. 또 최근 고연봉을 앞세워 여의도 증권사에서 많은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하니 성과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신사업은 전자지급 결제 대행 서비스, 짧게 줄여서 PG 서비스입니다. 일반인분들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때 뜨는 그 결제창을 제공하는 게 이 PG사의 역할입니다. 신용카드사가 수많은 온라인 가맹점과 일일이 계약하기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 가맹점을 대신해 카드사와 결제 지불 서비스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PG 사업은 KG 이니시스, LG U+,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60% 이상 시장 점유율을 가진 과점 구조였는데요. 이 중 LG U+의 PG 사업 부서가 토스에 인수되면서 2020년 8월 토스 페이먼츠가 설립됐습니다. 지급결제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낮아지자
LG U+는 사업 매각을 결정했고 또 새로운 수익 사업 확보와 온라인 결제 시장 진출이 절실했던 토스가 이를 인수한 거죠. 토스는 기존에 불편했던 송금, 금융 서비스 등을 획기적으로 편하게 만든 경험이 있는데요. PG 분야에서도 천편일률적이었던 기존 결제 방식을 각 가맹점의 특징을 살리고 더 편한 결제 경험을 주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뭐 좋은 말이긴 한데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은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인수 당시 LG U+의 PG 사업부 매출 규모는 연 3,500억 원 규모였는데요. 최근 가계 소비 중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삽질을 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토스의 든든한 매출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토스의 사업 전반을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사업 2개, 리스크도 크지만 기대가 큰 사업도 2개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토스 앱과 전자지급결제 대행 서비스, PG 사업은 안정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토스증권, 토스은행은 뚜껑을 열기 전에는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토스은행이 카카오뱅크만큼 하기는 힘들겠지만 KT의 인터넷 은행인 K뱅크처럼 못하기도 힘들 것 같고요. 증권 사업은 주식시장 전체 동향에 따라 실적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개인적으로는 토스뱅크의 실적이 카카오뱅크의 절반만 돼도 투자 결정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